자, 오늘 10점짜리 문제 시험인데 10점짜리 문제 시험인데요.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여기에 답이라고 써 있어요. 답이라고. 얘는 제가 공단 문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오버랩 시키시래요. 아니면 한 칸 띄워도 되고. 근데 한 칸을 띄웠더니 칸도 적은데 너무 양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랩을 시키세요. 그냥 진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얘는 문제 번호를 적으셔야 돼요. 자기 거 1번 적으시면 안 돼요. 자기 거.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 시험 문제 앞에다가 번호를, 문제 번호를 적으면서 가세요. 왜냐면 1교시는 13문제가 나와서 몇 문제 푸는 거예요? 10문제 푸는 거예요.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10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6문제인지 5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면 또 어떻게 앞에 가서 세거든. 막 풀다 보면 또 몇 문제인지를 몰라. 나 한 문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1, 2, 3, 4, 5, 6, 7, 8, 9, 10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이건 문제 번호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번호를 적어야 돼요. 지금 1번 문제 풀었고, 그쵸? 2번 문제 풀었고, 3번 문제 가고, 몇 분이에요? 지금 3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고, 5번 문제 가고, 이걸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몇 번째 문제를 풀고 있고, 몇 분 시간 관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는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요약. 여기만 맞추면 돼요. 여기를 좀 똑바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돼지꼬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냥 첫 번째를 쭉 쓰고 말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쓰고 말든지 상관없어요. 요약해도 되고 쓰다가 끊어도 되고요. 여기다 끊어줘야죠. 길게 갈 필요 없지. 뭐 여기다 길게 가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답이라는 걸 꼭 써줘요. 답. 답이란 것을 왜 써주라고 하냐면은 나 이제 답 써요라고 하고 여유 칸을 하나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답을 이부터 갈 필요가 없지. 여유를 주고 나 지금 답 쓰고 있어요라고 하고 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보일-샤를의 법칙 개념을 설명하고 소방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시라는 문제예요. 자, 보일-샤를 설명해야 되고 소방 분야 문제 적어볼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보일 법칙과 샤를의 법칙 설명하고 소방 분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래요. 그럼 문제가 몇 개예요? 3개지. 예, 첫 번째가 뭐? 보일의 법칙을 설명해야 되고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고 소방 분야 응용을 설명해야죠.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보일의 법칙. 아니, 설명하라고 했잖아. 뭐 정의도 쓸 필요 없고 특징도 쓸 필요 없고 그냥 딱 끊어줘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분야를 써야 돼. 한 페이지에. 그러면 몇 줄씩 걸려요? 줄 대충 나오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이 뭐냐면 어떻게 구성했냐에 머릿속에 핑핑 돌아가야 돼요. 보일의 법칙 가지고 몇 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뭐 4줄 썼다. 샤를의 법칙 가지고 4줄 썼다. 근데 응용은 이제 뭘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소방 응용이죠. 뭐 칸을 계산해서 보일의 법칙 하는데 다음 번호를 쓸 때는 원래 이 칸이 3개 있는 게 뭐냐면은 1번, 다시 1번, 1번, 뭐 1번 이렇게 칸을 3개를 준다는 건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25점짜리 같은 거는 칸이 많아지니까 중제목과 소제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세요. 여기다가 1을 걸어주세요. 그냥 1, 2 이런 식으로 2줄. 그 다음에 중가로는 소가로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좀 띄어서. 즉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목과 중제목이 쫙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제목과 중제목이 팍팍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채점자들이 한 페이지 보는데 몇 초 정도 본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3초 정도예요. 권수 세고 세봤대요. 너무 난리더니 다 폐지를. 채점 기간은 15일 정도밖에 안 줘요. 2주예요. 1000명 넘어야 3주 줘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밥만 먹고 가서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 하다가 가서 채점하고, 이제 채점하고. 왜 어느 전기안전 종목에서 전기 응용이네. 70명 봤는데 30명 붙어버렸어요. 79명인가 시험 봤는데 100명도 안 봤는데 30%가 붙어버렸어요. 전기 응용기술사가요. 왜 그랬을까요? 한 분이 바빠가지고 채점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다 잘 준 거야. 잘 붙어라. 아주 좋은 분이죠. 가끔가다 그런 크레이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걱정하지 마. 근데 후하게 해주시는 분들 가끔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점목과 중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페이지를 3초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갈 수 있냐면은 다 똑같아. 중제목과 대제목, 중제목 이런 것들이 구분이 팍팍 가야 뭐 썼네를 알아요. 안에 내용은 어떤 걸 읽었냐면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좀 특이한 게 있으면 읽어봐요. 그래서 대제목, 중제목을 다이내믹하고 호기심 있게 잘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쭉 쓰고 그러면은 보일의 법칙 1, 2, 3 제목이 여기서 기억력에 들어간 것은 지금 자기가 제목 구성을 잘못하는 거예요. 단답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단답은 이렇게 해서 끊어야 돼요. 땅땅이에요. 2단 들어가야지 단답에서 3단 들어가면 제목 구성 다시 잘못하신 거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논술은 여기까지 들어가죠. 3단까지 들어가는데 논술에서 4단을 들어갔다. 답안 구성 잘못하신 거예요. 대제목, 중제목 잘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점짜리는 2단 구성하고 논술은 25점짜리는 3단 구성하자. 자, 그 다음에 2번 샤를의 법칙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가시고 3번 소방 분야 응용. 그러면은 4줄 쓰시고 이것도 3줄 4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소방 분야 응용. 여기는 지금 외웠는데 여기 지금 뭐 해야 돼요? 여기가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기는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제 구락발이 필요해요. 구락발. 이 구락발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은 내공 3년 된 사람이 구라를 치잖아요. 꼭 이런 말을 해요. 정답은 아닌데 아닌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준이 있다 보니까 구라를 치는데 구라가 어떻게 해요? 있어 보여요. 그 틀린 것도 아니야. 맞는 것도 아니야. 애매모호한 용어를 막 써서 막 집어넣어서 창조를 해요. 이게 여러분 합격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자, 보일과 샤를 가지고 뭘 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첫 번째. 아니, 보일 샤를 갔으니까 뭐 더 갈 수 있잖아. 맨 마지막에 뭘 해요? 이상기체지. 이상기체 상태만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뭘 구하는 거예요? 론을 구한 건가요? 밀도.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은 기체의 연소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압력에 대한 부피도 볼 수 있고 압력에 따른 밀도도 볼 수 있고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어디 응용할 수 있을까요? 보일과 샤를만 볼게요. 보일과 샤를. 보일과 샤를 보면은 얘는 뭐 보자는 거죠? 결론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압력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지. 그렇죠. 재현도 갈 수 있겠네. 가스계죠. 가스계. 가스계에서의 뭐요? 부피 변화를 볼게요. 부피 변화. 여러분 이런 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그냥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어디까지 한번 구라빨치나 한번 보려고. 그래서 실제는 여기까지면 50점이에요. 여러분들이 10점을 더 늘리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구라빨이 필요해요. 구라빨. 어쩌면 크리에이티브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의 필력 영역이고 이해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는요. 뭘 써야 돼요? 끝이라는 걸 꼭 쓰시고요. 여기가 줄이 모자라면 밑에다 끝을 쓰세요. 어떤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여기서 라인이 끝났는데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2줄 띄어야 돼요. 띄고 들어가셔야 돼요. 2줄 띄라는 건 뭐냐면은 나 이제 시작할게요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기부터 체크하세요. 자, 채점 위원들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에 칸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번호가 있고 여기 자기가 번호를 써요.
번호의 문제를 써요. 근데 이분은 지금 1, 2, 3, 4잖아. 1, 2, 3, 4, 5, 6, 7, 8번이잖아요. 이걸 OMR 카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걔가 읽어서 전산 작업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 나는 지금 5번 5번 문제 풀었어. 그럼 이분은 손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5번으로 가야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 문제부터 1번 풀어서 또 1번으로 가야죠. 근데 보다 보니까 짜증나서 이게 2번인지 1번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여기를 읽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같이 쓰고 잘 알아보려면 안 되지. 즉 이런 것은 채점형 편하게 해줘야 돼요. 채점형 편하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발을 정자를 써주고 여기는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일자인지 일자인지 모르면 채점형 여기를 읽어봐야 하잖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법례로 작성하면 안 되고요. 한눈에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어떻게 해? 더 보지. 이해 가세요? 한눈에 바로바로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게 해줘야 하나라도 더 읽어보지.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나는 잘 썼다. 너는 왜 못 보냐? 라고 하면 안 되지. 69,000원, 7만 얼마죠? 지금 출제비 비용이? 시험 비용이? 7만 원인가요? 69,000원, 7만 원 가지고 이걸 자기 답안을 잘 읽어달라면 안 되지. 아주 저렴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줄 수는 없다. 대신 잘 읽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기 같으면 뭐냐면요. 논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안 쳐다봐. 어차피 다 썼어, 그냥. 기본 문제, 기초 문제잖아요. 여기서 당나게, 여기서 플러스 알파 1, 2점이 더 나와요. 10점짜리 단답이라고 생각하면 몇 점 기준으로 한다고요? 5점 기준이에요. 썼으면 5점이에요. 제대로 썼으면. 잘 썼으면 6점이에요. 못 쓰면 4점이에요. 그럼 7점은 언제 맡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 써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평타를 쳐야 돼요. 1, 2, 3, 4 교수를 평타를 쳐야 60이 넘는다는 거죠. 한 문제가 깎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비장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7, 8점을 맞을 게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서 여기서 답안 차이다. 여기 차이는 없다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쓰면 어떻게 해요? 이하여백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이것도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안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시험 문제 꼭 발표할 때 앞을 보세요. 예전에 화이트 쓰게 할 때가 있었어요. 화이트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쓰지 마세요. 예. 보세요. 쓰라고 했다가 쓰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쓰라고 해요, 지금. 쓰지 마세요. 왜요? 그 시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답안은요. 기술사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답안 전체의 신뢰를 어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알고 있어요를 어필하는 거예요. 관리사는 정답을 쓰는 거예요. 소방기사도 정답을 쓰는 게 뭐냐면은 쓰다가 여기 수치가 틀렸어. 그시고 283을 쓰고 아씨 또 틀린 것 같아. 다시 또 271을 썼으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팍팍 떨어져요. 기술사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뢰를 보여줘.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넘겼더니 정확한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네. 그 다음 의심을 안 쳐 일단. 더 있을까를 찾아봐요. 근데 채점면이 한참 읽어봐야 정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정답 부분은 바로 써주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고 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정답 알아요? 나 공부했어요? 나 이거 정확히 알아요? 구분도 가능해요. 플러스 알파 더 읽어보세요. 점수 주세요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꼭 떼야 되고요. 여기가 한 칸 비어요.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꼭 넘어가세요. 채점의 표를 점수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첫 문제 선택은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 가장 간결히 쓸 수 있는 문제를 쓰라는 게 뭐냐면은 13문제 받자마자 1교시에서 첫 번째 문제가 팍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말아먹어요. 그 다음에 1교시의 첫 번째 문제는 머리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한 3, 4개 풀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아씨 앞에 거 그거 빼먹었네. 이 문제 풀다가 앞에 거 기억나니까 아씨 앞에 거 그거 빼먹었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첫 교시 첫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걸 쓰면 안 돼요. 가장 간결히 쓸 수 있는 거 써야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는 문제 번호 꼭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첫 문제는
제일 만만한 거, 제일 간결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읽을 때 1교시 1번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쫄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문제도 쫄아. 더 쫄아. 쉬운 것도 쫄아.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딱 시험지 딱 보면은 눈에 팍 띄는 거 있잖아. 그거 먼저 읽어요. 1번부터 안 읽고요. 멍하고 보다가 눈에 팍 띄는 거 팍 읽어요. 이렇게. 그렇게 읽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정답 먼저 확실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구라빨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공격형 문제와 방어형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어형은 방어만 하는 거예요. 5점만 줘. 5점만 줘. 공격력이 별도로 있어요. 방어형을 더 쓴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뭐 연속 오변에 대해 설명하시고 플래시 오버 설명하시고 아주 기초 문제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뭘 용량을 뭐 3페이지, 4페이지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만 하고 나서 공격력 문제에서 정확히 자기가 점수 얻을 걸 고득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무조건 덤벼요. 저는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3번 중에 하나를 읽고 나서 1번을 골랐다. 1번을 풀었어요. 이게 6번짜리, 6번째래. 다시 한번 또 읽어요. 다시 또 2번을 골라요. 또 읽어요. 또 3번을 골라요. 저는 하나 풀고 문제를 다시 읽고, 하나 풀고 다시 읽고, 하나 풀고 다시 읽고, 하나 풀고 다시 읽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거 아세요?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보여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구반 시험 보는데요. 막 55점에서 59점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하신 분이니까 운이 되게 없는 분이지. 이것만 하는 분인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특수 가연물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내버렸어요. 이때 이 시험범인데, 특수 이남을 냈어요. 뭘 풀었을까요? 이거 시험 볼 그 단원인데, 제가 시험 문제를 특수 이남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뭘 풀었을까요? 특수 가연물이야. 내용이. 문제는 이거 써놓고 특수 가연물을 썼어. 군대에서 제일 사고가 심한 게 뭐냐면요. 전투 중에 상대방을 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군 쏘는 사망이 더 많대요. 안 들으셨나?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아는데? 5인 사격이에요. 이게 고수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어떻게 해요? 아프다. 그 다음에 1교시 시험 끝나고 2교시 시험 끝나고 3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가면요. 꼭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절대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주의를 좀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줘요? 선생님 지금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좀 조용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게 기분이 나빠지면 감정 상하면 시험에 지장 있잖아요. 포스트잇을 날려주세요. 다음 시험님 이제 좀 더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책상에 딱 붙여두시면 돼요. 기술사는 컨닝해도 못 써요. 책 보고 쓰라고도 못 써요, 우린요. 책 보고 써봐야 시간도 못 지켜요. 답도 아니고. 그런 상태. 그래서 꼭 시험 볼 때 테크닉들 많이 보셔야만이 그 시험장을 좀 누릴 수가 있고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제일 시험 억센 게 공고예요. 공고 선생님들이 정말 억세요. 심지어는 뺏어가 버려요. 답안지를요. 시켜야 된다고. 인문계 선생님은 어떠냐면요. 어머, 지금 시험지 줘야 되는데요. 빨리 제출해. 이렇게.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덤비지 말고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레이아웃 구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표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난감하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레이아웃 구성되신 분이 여기서 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걸 끄집어서 여기다 써버려요. 다음 것을. 응용을 여기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표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좀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려면 연습을 부지런히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식별도라고 했잖아요. 글씨의 식별도가 있어요. 글씨의 식별도가 뭐냐면은 일단 기술자 채점하신 분들 연령대가 평균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몇 살 정도 될까요? 평균 연령이. 기술사 채점하신 분 평균 연령이. 네, 계산해 봤더니요. 딱 58세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안은 언제부터 와요? 아무리 늦어도 50대 초부터 오잖아.
그 글씨는 작게 써줘야 돼요? 크게 써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답안책가다 이런 얘기 나와요. 참 글씨는 못 쓰는데 전형적인 기술사 합격 글씨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쁘게 써도 보기 힘든 글씨가 있어요. 근데 못 쓰는데 읽기 편한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못 쓰는 글씨야. 근데 읽기가 편해. 활자가 크고 그 글씨예요, 바로. 그 글씨예요. 그러니까 활자는 무조건 커야 되고요. 진해야 돼요. 글씨 펜은.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눌러 쓰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눌러 쓰냐면 긴장했을 때. 막 당구 칠 때 힘주고 치면 어떡해요? 잘 친다고 힘들게 치면 날아가잖아요. 막 저기서 막 짝꿍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긴장했네. 뭐 이렇게. 긴장하고 뭔지가 어려울수록 손에 힘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팔목 아파요. 손 막 마비되고. 잘 보세요. 본인이 긴장해도 힘을 빼고 쓰시는 분들은 얇은 펜도 가능해요. 막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진해지잖아. 그러면 중간용 펜이 좋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제트스트림이죠. 제트스트림 어디부터 시작해요? 0.7, 1.0, 1.2죠. 몇 미리 쓰세요? 0.7. 잘 보여요?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요즘 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라사라는 게 있어요. 사라사. 일본 펜인데요. 얘는 유성펜이고요. 얘는 중성펜이에요. 얘는 볼펜이에요. 얘는 중성펜이에요. 사라사도 0.7, 1.0,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 동화에서 나오는 뭐가 있냐면은 동화 유노크라는 펜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성펜이에요. 이렇게 쓰고요. 근데 요즘 펜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색깔이 선명한 게 있어요. 검정색의 선명함. 그 다음에 펜텔 에너겔이라고 했는데요. 이 펜의 장점은 뭐냐면은 악필들은 이 펜을 잡으면 안 돼요. 펜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가 편해. 근데 날리는 글씨에 이 펜을 잡아버리면 더 날려져요. 이런 거. 얘가 좀 더 거칠어요. 유성펜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날리는 글씨는 이걸 써야 돼요. 날리는 펜은. 근데 얘는 정자분들. 그런 분들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볼펜 가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고르냐면 밑에를 먼저 보셔서 리필심이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뭐 한 달에 볼펜 하나씩 쓰시죠? 1년 돼도 하나 못 쓰잖아요. 그럼 리필심이 있다는 건 누가 쓴다는 거예요? 수험생 빼고는 1년에 하나를 펜을 이게 없어. 수험생용이야. 그러니까 리필심이 있다는 건 수험생용이에요. 맞죠? 다 리필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펜 마음에 들면은 박스로 놓고 쓰고 제가 이제 답안 채점하다가 어떤 거 있냐면은 펜을 좀 한 단계 높이세요라고 해요. 그만 흐리다는 거예요. 제일 고민하실 거 자기가 쓰기 좋은 펜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봐야 돼요? 채점자가 잘 볼 수 있는 펜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펜은 유노크, 제트스트림 0.7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실 때 좀 느낌이 좀 있거든. 짝짝짝짝짝짝. 이게 그 볼 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좋아, 0.7. 근데 흐려. 그럼 어떻게 해요? 1.2로 가야 돼요. 그러면 0.74가 1.2 쓰면요. 속도가 안 나와요. 느려서. 근데 글씨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 보여. 이걸 가야 돼요. 한 달만 쓰시면 금방 다 익어요. 한 달만 쓰면 금방 다 익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우리 펜이 아니라요. 고시용 펜에서 나왔어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다 제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랭킹 1, 2, 2위, 3위, 4위예요. 1, 2, 3, 4위예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예. 시험지 문제 보시면요. 예. 이제 10번을 첫 번째 쓸 때 예. 얘를 1번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 10번을 그쵸. 예. 문제 10. 이렇게 시작하시래요. 그쵸. 그리고 제발 문 10 하지 마. 뭐 한 글자 때문에 왜 쫀쫀하게 해야 난리야. 뭐 한 글자가 합격을 당나게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아빠 하지 말고 아버지. 문제 10. 뭐 문제 9. 가로를 치는 이유는 알겠죠?
여기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화이트를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실제로 틀린 걸 지우다 보면 문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틀려도 그냥 놔두라 해요. 틀려도 놔두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을 다 잘 썼어. 수치 하나 두 개가 다 틀렸어. 그러면 채점하시다가 잠깐 오해했구나라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오해했다고 해요. 넘어가. 다른 게 다 좋으니까 잠깐 실수했구나라고 넘어가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틀렸다고 또 화이트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계산 문제가 아니어서 이제 화이트를 대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답안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더 이상의 답을 봐주지를 않아요. 뭐야 이게? 뭐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 관리사 아니잖아요. 뭐 1번 이 답이 이거고 2번 답이고 이거 아니잖아. 전체적인 개념을 줘야 하잖아. 전체적인. 그래서 화이트는 절대 반대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자 있어요, 이 땡땡자. 이것도 쓰라고 했다가, 쓰지 말라고 했다가, 쓰라고 했다가, 쓰지 말라고 했다가, 이건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 화이트보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정 못 그리신 분은 쓰셔도 돼요. 근데 그림이 되신 분은 이거 쓸 시간도 솔직히 없는 게 맞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또. 몇 명이야? 그거 아세요? 기술사가 몇 종목인지 아세요? 기술사가 몇 종목이죠? 99개 종목이에요. 99개 종목 중에 한 15개 종목 빼고는 많이 안 봐요. 근데 몇 개 있냐면은, 혹시 그 수험생이 10명 미만인 자격증 아시나요? 학생이 10명에서 30명밖에 안 보는 자격증이 있어요. 기술사가 있어요. 뭐 용접 기술사 들려보셨나요? 산림 무슨 뭐 기술사, 저도 평생 처음 들어본 기술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30명 이내에서 봐요.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한 분이 있대. 올해 72이래요. 근데 그 한 분이 가서 자기 갖고 있는 9개 종목을 다 출제를 해요. 근데 그분이 다 출제를 하고 채점도 그분이 다 해요. 공단에서 VIP예요. 아무도 그분이 출제해도 민원 제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다들 관심이 없어. 자,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군 종목이에요. 1군 종목은 뭐냐면 경쟁이 심하고 돈이 되는 자격증이에요. 토목구조, 건축구조, 소방기술사, 건축전기, 통신기술사인데 나갔잖아요. 이런 종목들이에요. 얘들은 토목의 상하수도 괜찮대요. 토질 기초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경쟁이 심해요. 이런 것들은 따에 따라 3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들어가요. 특히 5명 들어가는 종목은 1군 종목인데요. 2명이 1사교시, 2명이 제비복귀 하죠. 1교시가 제일 출제가 까다로워요. 제비복귀 해가지고 1사교시, 뭐 3사교시 이렇게 들어가요. 1사교시 했으면 2, 3교시 이렇게 아니면 1, 2교시, 3, 4교시 이렇게 출제하고 한 명은 검토만 계속해요. 이렇게 출제. 그래서 아예 비인기 종목 1명, 2명. 그 다음에 인기 종목 같으면 좀 더. 출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관원도 뭐 기출해놓고 받고 몇 명이 들어서 또 이걸 뽑기 하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제가 신경 쓸 테니까. 그냥 공부해요, 우리는. 공부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그림 그릴 때 칸수가 네? 그림 그릴 때 칸수를 4칸, 6칸 이렇게 칸수는 상관없는데 성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즉 만약에 이만한 답안이라면은 내용이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그림이 이만큼 들어가는 게 낫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즉 내용, 그림, 내용이 좋겠죠. 이게 그림, 내용이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 위에 줄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여기서 시작해요. 뭐 이렇게 도표라도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그림은 그 위에 줄에서 한 칸을 띄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위로 올라가요. 모든 그림은 윗줄에서 한 칸 띄우고 시작하세요. 표는요. 표 띄웠더니 또 붙이라고 했어요. 성의 없다고. 그래서 표는 가급적 붙여주시고 요즘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넘기는 거에서 짧은 칸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뭐가요?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칸이 커졌거든요. 커지면 글씨가 커지면 양이 14페이지 금방 채워버리는 거지. 예전보다 칸 사이즈가 좀 더 커졌어요. 네. 네.
다 못 차면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튀었을 때 네. 그거 고민스럽다니까. 아, 책 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그림이면 센터에 그려버리고 넘어가세요. 굳이 막 이렇게 내용을 줄이고 이쪽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그림이다. 센터에 그리고 여유 있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한 1년 차만 넘어도 14페이지 다 채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줄이냐면은 고민 많이 해가지고 답을 딱 여기서 써가지고 두 칸 남겨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을 안 써요. 이 고민만 더 들어가요, 고민한 것만. 그럼 답안이 뭐가 있냐면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과 차별이 돼요. 그게 차별이에요, 답안 작성하실 때. 또 궁금하신 거? 근데 그 문제 13개 중에 10개 골라서 쓸 때 네. 그 문제 번호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음부터 오른쪽 손으로 써주는 게. 아니요.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한 3년 이상 공부차가 어떤 오해 해버리냐면 단답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써버려요. 그거 절대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중약을 잡아야 되는데 방어할 거는 반 페이지로 줄여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렇게 넘기니까 이제 이렇게 좌우잖아요. 좌우. 그러면은 이렇게 안 넘기나? 아, 또 헷갈리가 왜 그래? 옛날에 이거였고 요즘 이거잖아요. 이렇게 넘길 때는 보세요. 답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어져. 여기까지 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용 있죠. 소. 어려운 거. 줄여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없잖아. 아니면은 여기서 가서 여기서 이만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양이 없는데 가리는 거지, 눈으로. 이렇게 양이 없는 걸 가리지는 못하잖아. 여기 넘어갈 때 양이 없는 걸 여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테크닉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1, 2, 3, 4, 5, 6, 7, 8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저는 딱 문제를 받자마자 어떤 거 먼저 읽는다고요? 제일 만만한 거.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여기부터 안 읽어요. 여기부터 가요. 눈에 보이는 건 막 먼저 읽어봐요. 아저씨 답안 엎으세요. 네 하고 또 보고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일단 안 되는 걸 지워요. 절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못 풀 문제 있잖아. 제가 59점 2번 떨어지고 풀어라는 그런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해요? X를 쳐요. 몇 개 X 정도 칠 수 있을까요? 2개까지 X가 돼요. 3개 X 하면 답이 없어. 뭐냐면은, 자, 그리고 이제 풀을 문제를 일단 골라요. 풀을 문제. 제가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게 다 기본 문제예요. 4문제예요. 그러면 시험이 보통이에요. 근데 저번처럼 떼크 했더니 기본 문제가 9개야. 그러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 공부가 도찐 개찐이야. 본인이 9개 골랐다고 옆에 사람이 7개 고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골랐어. 나머지는 뭐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1번 내가 풀었어요. 제일 간략할 수 있는 거. 2번, 그리고 다시 또 읽어봐요. 2번 풀고 또 읽어봐요. 3번 풀고 또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세모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야, 이것도 풀긴 풀어야겠다. 이렇게 세모로 들어가는 거지, 세모로. 어떻게든 한 문제를 버려야 하잖아. 가면서 읽어보면서 버리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문제를 주려는 건데 한 문제인데 어렴풋이 그냥 중간 정도 이해했고 이 문제는 문제의 항목이 4항목이 있어. 근데 2개 정도를 정확히 알아요. 이해 가세요? 얘는 한 문제를 풀어놓은 건데 뭘 설명하시오야. 근데 중간 정도 조금은 쓸 수 있어. 절반 정도는 쓸 수 있고 얘는 4개 항목을 물어봤어. 연소 범위 화학식 쓰시오 물어봤고 구조식 물어봤고 뭐 CST 물어봤고 뭐 물어봤는데 내가 2개는 정확히 알아. 자, 둘 중에 어떤 거 풀어야 돼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 풀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초보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초보는 어떤 걸 풀어요? 이걸 풀어요. 고수는요? 이걸 풀어요. 왜?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요? 절반 먹고 들어가잖아. 얘는요?
절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안 하지. 이런 것을 이제 고르면서 푸는 건데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연습을. 이때는 어떤 입장 보면 채점자 입장을 보셔야 돼요. 채점자가 점수를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 뭐 화재시 뭐 영양인자 및 대책 시요. 이건 누구나 쓰잖아요. 점수 안 나와요. 제가 아까 연소영역학에서 그 공기 유입에 생각했잖아요. 100%는 점수가 나와. 이런 건 해야 된다. 가끔 나와도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가는 게 그런 건 점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정말 애매모호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연소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연소 범위의 영향인자를 설명하시고가 있어요. 어떤 게 점수 나와요? 이게 나오지. 얘는 어떻게 해요? 다 하잖아. 점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점수 포인트가. 그냥 주고 마는 거지. 잘 쓰면 주고 안 쓰면 주고. 얘는 어떻게 해요? 영향인자 정확인자 이거 쓰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차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길러지진 않아요. 점수가 올라가고 매번 시험 보고 실수하고 깨지고 계속 하면서 자기가 늘어요. 이렇게. 또 궁금하신 거? 됐죠? 그래서 아무튼 공부가 시간이 없어도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두 문제만 하시고 그냥 노세요. 재밌게 지내시고요. 또 어떻게 다음 주도요. 또 두 문제만 하시고 또 노시고. 이번 주는 제가 10점짜리 5문제였죠. 이렇게 노시고 또 하다가 시험 때 다가오네? 어떻게 하지? 두 문제씩 모았더니 20문제가 되네? 뭐 어떻게 시험장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시고 20문제 30문제 써놓고 오시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좀 들어요.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는 대충 하라고 했죠. 정리할 시간이 없으면요. 책 보고 하세요. 뭐 서브노트 만들기 시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지키시면 충분히 기본반에서 얻을 건 다 얻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내용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경험해야 되는 거지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지키세요. 한 문제 풀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한 문제 보고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풀고 또 읽어보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논술에 10점짜리 10분을 드리는데요. 실제 10분을 다 못 써요. 한 7에서 8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도저히 필력이 없어가지고요. 1교시 문제를 반 페이지밖에 못 쓰는 분이 있었어요. 반 페이지밖에 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 위주 문제 있잖아요. 2 위주 문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필력이 없어가지고 반 페이지밖에 못 써요. 심지어는 단답 문제를 7줄밖에 못 써. 진짜. 개요결론도 없어. 그냥 답만 써 이렇게. 근데 그분 합격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니 답안지 작성을 글씨가 계속 이리 올라가. 칸을 못 지켜. 가가지고 시험지 보는데 시험지 제가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반드시 가라고. 그런데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분도 다 붙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남들만큼 필력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쓰냐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서 딱 핵심 키워드만 써버려요. 그냥.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답을 쓸 줄 알아요. 정확한 답을 알면 이런 짓이 필요가 없어. 그냥 답만 쓰면 돼.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30%는 답이 애매모호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테크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처럼 정확한 답을 아시고 공부가 깊어지면 답만 쓰면 된다. 우리는 정확한 답이 뭔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쌍끌이. 양으로 떠요, 양으로. 양으로밖에 못 잡아요, 우리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나 걸리면 아다리 맞으면 점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